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기철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논술신 기철님의 입시 이야기라는 동영상 뉴스 시리즈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좀 이걸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하기 위한 게 1차적인 목적이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수업 시간이 우리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했으면 좋겠지만, 입시라는 게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뭐 논술,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논술과 대학별고사, 자기소개서, 심층면접만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지금 합격되는 게 아니죠. 내신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업의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미처 말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대학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게 하는데 이제 2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대학은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맡고 있는 담당하는 과목이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저는 논술만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 논술을 비롯해서 수시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보면은 국어 영역 잘 받는 방법, 영어 영역 문제 잘 푸는 방법, 그런 얘기 하기도 하잖아요. 예. 오늘 얘기할 주제는 지금 수시 전형에서 대학 입학 전형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종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2018년 벌써 2월 1일이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8일 남았고요. 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287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저는 아는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96학번이에요. 그러니까 1977년에 태어나서 1995년에 수능 시험을 비롯한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서 1996년부터 이제 대학을 다녔습니다. 철학을 전공했고요. 자, 이게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저의 이제 수능 그 수험표인데요. 잘생겼죠?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언어 영역, 수리탐구 영역, 수리탐구 영역 2, 외국어 영역, 이런 식으로 좀 과목 이름은 좀 약간 지금하고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제가 대학 입시를 봤던 1996학년도에는 와, 진짜 좀 대학 입시가 좀 많이 살벌했습니다. 내신이 일단 15등급제였어요. 지금 9등급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상대평가였고요. 수능이 200점 만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과인데 과탐을 4과목이나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지수 뭐지? 그 물화생지?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하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다 봤어요. 그래서 저 그런 거 알아요. 그 이과 학생들한테 이런 거 여러분 자랑하면 놀랄 거예요. 그 뭐지? 팔레오세, 에오세, 올리고세, 마이오세, 플라이오세. 지구과학에 나오는 시대 구분이 또 막 이런 거 있죠. FMA, 예. 위치 에너지 9.8 mH, 예.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학 2지만 배웠던 거 응용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수업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다 알죠. 이게 뭐예요? 논술의 포즈죠. 여러분들이 논술 답안에 쓰는,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층 면접에서 교수님 앞에서 발언하게 되는 모든 문장은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라 그랬죠. 주장 아니면 근거 아니면 예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문과지만 과학 탐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수업에도 도움이 되는 특차하고 정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시 정시가 아니라 저 때는 특차하고 정시라고 해서, 특차는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내신이 40% 정도 됐나 그랬고, 수능 60%, 그리고 면접을 또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정시, 이게 정말 엄청난 시험이었는데요. 내신 들어가고 수능 들어가고요. 수능 이거 뭐야, 그 뭐 최저 등급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점수 다 반영하고요. 대학별로 논술 시험 받고, 그 다음에 과목별 시험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서 어떤 학교 막 영어 주관식 보는 학교도 있었고, 문학 막 관동별곡 막 그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또 수학 막 나오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어떤 대학은 제2외국어 시험 보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요. 면접까지 봤어요. 이게 제가 대학에 들어갔었던 1996학년도 입시의 특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이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97년부터 수능 200점 만점에 400점 만점으로 바뀌고,
대학별 고사, 본고사 완전히 폐지되고 입시가 또 많이 바뀌게 되고 또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이제 2018학년도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00년대 이후 수능의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로 선택 과목이라는 개념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 때는 사회탐구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국사, 뭐 사회문화, 뭐 세계지리 이것저것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과든 이과든 탐구, 그러니까 사탐, 과탐 같은 게 일단 문과 학생들 과탐 안 보잖아요. 이과 학생은 사탐 안 보잖아요. 그 상태에서 문과도 사탐 과목 두 개만 보면 되잖아요. 한국사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른바 묻지마 정시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역사과에 진학을 하는데 사학과에 진학하는데 세계사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도 사학과에 갈 수 있어요. 수능 점수하고 내신만 높으면. 이른바 묻지마 정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얘는 고등학교 때 역사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했는데 여기를 어떻게 왔지? 그러니까 수업하는 입장에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업의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뭐냐면은 근데 제가 뭐 어떤 수능 제도를 폄하하거나 수능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 제가 지지하는 입시 정책이 어떤 건지는 저는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공정성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사교육을 조장한다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거나 뭐 금수저 전형이라는 말이라든지 등등등등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 댓글 보면 이런 말들 제일 많죠. 공정하게 대학 입시가 치러져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공정성의 관점에서는 수능이 제법 공정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대학별 앞으로 입시 관련해서 그 대학 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일이 있었죠. 며칠 전에 거기선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공정성의 관점에서 아무래도 객관식 문제를 푸는 수능이 공정해 보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도 과연 대학의 입장에서도 선호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제도가 수능일 수는 있겠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도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조금이라도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은 게 대학의 마음이겠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되게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3들일 텐데 우리 반 학생들하고 대학 입시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 바꾸잖아요. 핸드폰 바꿀 때 많이들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부모님께서 같은 가격 일정한 가격을 주고서 여기서 고르라고 많이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또 뭐 아르바이트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더 돈을 보태기도 하죠. 근데 진짜 자기 힘으로 피땀 흘려서 돈 벌면요. 핸드폰 하나 사는 것도 진짜 돈 쓰는 게 되게 손이 벌벌벌 떨려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핸드폰을 4년 만에 바꿨어요. 4년 만에 바꿨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와, 이 핸드폰이 너무 귀하게 느껴져서 화장실에 못 갖고 들어가요. 막 괜히 막 물 들어갈 거, 막 망가질 거, 막 생활 방수 된다고 하는데도 고장나면 어떻게 막 핸드폰이 하면서 막 던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놔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들였으면 보다 더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거. 어떻게 보면 수험생을 물건에 취급하지는 그 점 막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많이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드리고요. 대학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학에 가려고 하는 수험생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뭐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욕심이 있기 마련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얘기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요새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도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했더니 어느 대학 출신들이 합격률이 높더라.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대학의 입장에서도 이제 정말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잠재력이 뛰어난, 보다 더 4년 동안 공부해서 더 뛰어난 인재가 될 만한 고등학생들을 뽑고 싶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학생부 종합이란 제도는 정말
와, 대단한 제도들요. 내신 보죠. 생활기록부 보고요. 그러니까 교과 비교과 다 보고 거기다가 자기소개서까지 봐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시에서는 세계사 과목 안 배워도 역사학과 갈 수 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뭔가 상황이 달라지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이 만약 역사학과에 간다면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지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일단은 학술면, 그러니까 제시문 기반 면접이나 아니면 경희대 같은 데처럼 뭐 어떤 그 사회적인 커런트 이슈를 주고서 그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교수님께서 준비된 반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다시 또 재반박하는 식으로 일종의 토론형 면접도 있고 고려대처럼 제시문 기반형 면접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학생의 능력 한 번 더 검증하고 그리고 적성 관련한 질문도 필요하다면 하잖아요. 이 학생이 정말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우리 대학에 지원한 게 맞는지 확인하잖아요. 물론 저는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능 최저까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2018학년도에 제 제자들 보면은 수능 최저를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합격한 케이스들도 있고 수능 보기 전에 그 고려대 붙은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보기 전에 발표 났어요. 합격했다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하자면 학생부 종합이야말로 대학이 가장 원하는 입시 제도죠. 모든 걸 다 평가할 수 있잖아요. 내신을 통해서 학생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실함이라든지 수능 최저까지 해가지고 평가원에서 지정한 어떤 문제 유형에 대한 습득 능력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교수님과의 의사소통, 교수님의 반박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디펜스할 수 있는 능력 모든 능력을 보고 평가할 수 있죠. 정시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접도 잘 안 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대학이 정말 원하는 인재를 뽑는데 적합한 전형이라는 면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시에서도 면접 보는 거 알아요? 교대는 원래 봤죠. 근데 지금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학부 정시에서요 면접 봐요. 면접 30%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시가 변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 계열에서 면접을 받지만 이게 앞으로 또 확대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제가 그게 뭐 옳다 그르다에 대한 가치 판단은 여기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대학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입시 제도는 점점 뭐 정시는 수능 위주, 뭐 수시는 뭐 학종 위주 그런 게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 점점 수험생들을 확인하고 싶어해요. 얘가 진짜 우리 대학에 오고 싶어서 온 거 맞나? 우리 과에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온 거 맞나? 그냥 점수 맞춰서 온 거 아닌가? 1학기 끝나고 나면 재수학원으로 가서 반수하는 거 아닌가? 되게 다각도로 검증을 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할 학생들을 뽑으려는 걸로 보여요. 다시 학종 얘기로 돌아와서요. 오늘 얘기 핵심 학종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학생부 종합이 기존의 입학사정관제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내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주고 싶은 자료 중에 하나는 이런 신문 기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국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님들의 인터뷰를 딴 기사라고 합니다. 그래 이게 2016년 9월 22일 조선일보 기사고요. 이걸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좀 더 화질이 좋은 그런 이미지 파일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자면 이 건국대에서는 내신은 굉장히 안 좋은데 비교과만 좋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내신이 중요하다. 성균관대에서는 내신은 성실성의 반영이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이 말은 한편으로 되게 동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철학을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박사 학위는 안 받았어요. 박사 수료 상태인데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 입학사정관제를 거쳐 학생부 종합으로 가면서 많이들 이제 오해했다가 오해가 풀린 부분 중에 하나가 뭐 교과 성적 안 좋아도 뭐 비교과 좋으면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 지금은 명확하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느냐. 교과 비교과를 50대 50으로 본다. 경희대는 그렇다고 해요. 사회 과목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동아리를 민주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면 좋다. 그러니까 시작점은 교과예요. 그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연세대 주요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 대충 했다면 높게 평가받 뭐 다 잘하라는 얘기인가요? 뭐 어쨌든 고려대 내신 안 되는데 비교과 좋다고 뽑는 사례 극히 드물다. 와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이화여대 교과 성적 확인되는 학생의 특성이 비교과에서 드러나는지 연계적으로 평가. 그러니까 교과를 보고 그다음 비교과 보는 거예요. 그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기 때문에 지금 예비 고3들 같은 경우 기회가 2번 남은 상태잖아요.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어찌됐든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이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지금 이 시기에 이미 선생님 저는 학종은 글렀어요. 이번생은 글렀어요. 이번생 글렀어. 세이브는 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단정 짓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에 대해서 아직 고3 2번의 기회가 남아있고 고3 내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을 소홀히 했을 때 수능이나 논술이나 뭐 심층 면접이나 그런 시험을 또 잘 보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요즘에 모든 시험들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어떤 과목을 아예 포기하면 안 된다. 아따 살벌하네요. 중앙대 인문 계열은 국영수사, 자연 계열은 국영수 과를 더 꼼꼼하게 본다. 예,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울대는 뭐 비교과가 화려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오해다. 일단 내신부터 챙겨라. 내신만이 아니라 학습 태도, 의지, 호기심 등 모든 근거를 찾아 학업 능력을 평가. 그러니까 지금 나대이 법비가 아니라 내신이 아니라 학습 태도가 아니라 나돈리 에이 버돌소 비죠. 출발점은 내신이라는 거.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다. 문제는 포기하는 과목 없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내신 등급이 낮아도 교재 코멘트나 수상 실정 등에서 학업 능력의 우수성이 나타나면 뽑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편으로 그 착한 수시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아니, 자 수능에 논술 서술형 도입해야 하지 않냐라는 아까 제가 잠깐 했던 얘기 그런 얘기가 지금 바로 지금 며칠 전에 나왔어요. 지금 교육부에서 2022학년,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3이나 예비 고2나 뭐 예비 고1은 별로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아예 막 좀 수능을 그냥 객관식 시험에서 벗어나서 논술식 막 서술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지금 입시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학생이나 뭐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가 아니라 대학 입장, 대학 당국의 입장을 좀 들어본 자리였는데 여기서도 제가 느낀 거는 이건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이제 2번째나 3번째 동영상 입시 이야기에서 좀 다뤄볼게요. 근데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대학은 그냥 시험 하나 보고서 학생을 그냥 뽑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을 뽑더라도 진짜 우리 대학에서 멋지게 열심히 공부할 학생을 뽑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구나라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뭐 내신 등급 좋다고 그냥 수능 잘 봤다고 무조건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정말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좀 약간 조숙한 학생들이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빨리 좀 목표를 정한 학생들에게 학생부 종합이 유리한 면이 없잖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겠죠. 그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는 대학은 왜 학생부 종합을 없애지 않는가? 왜 좋아하는가? 왜 지향하는가? 왜 그래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인 거죠. 자, 지금까지 논술신 기철님의 입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여러분 입시에 도움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